승진 레포트, 승진 제도, 승진 안 시켜주면 퇴사한다는데요. 이런 이야기들, 우리나라의 승진 제도가 대한민국 조직 발전에 굉장히 기여를 해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요.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 실리콘밸리 인사제도를 도입하는 삼성전자, 이런 기사가 뜨죠. 그래서 연공서열을 타파하고 임원 직급을 통합하죠. 그 다음에 체류기간 폐지하죠. 승격 세션을 도입해가지고 별도 트랙으로 하죠. 사원 직급, 사번 정보까지 삭제하죠. 왜요? 사번 정보 맨 앞에 입사 연도가 있잖아요. 그게 약간 그 직급처럼 작동하니까 그것도 없애버리는 거죠. 시니어 트랙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나이가 많지만 어린 직급, 나이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팀 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생기죠. 성과를 혁신체계도 바꿉니다.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절대평가 방식에는 반드시 피어 리뷰가 동시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360도. 그리고 수시 피드백입니다만, 수시 피드백이라고 적었습니다만, 원 온 원. 이거 굉장히 삼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시에 인재 제일 철학. 그래서 A사에서, 애플이란 말도 잘 안 쓰죠, 여기. A사에서 핵심 인재를 S사로 데려올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트랙들을 운영을 합니다. 예.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을 지향하니까 글로벌 표준이 뭔지를 봐서 대한민국 표준을 뛰어넘어서 글로벌 표준으로 가는 승진 제도 운영하려고 노력해요. 삼성은 이제 삼성전자 부사장, 전무하고 부사장 통합했습니다. 발표해요. 상무 발표하고, 마스터가 일종의 이사 느낌인데 엔지니어 출신 쪽을 마스터 쪽으로 많이 임명을 하고 있죠. 2023년 5월 6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직원들은 이번 인사에서 누가 발탁 승진했는지, 승진 대상자인데 누가 탈락했는지 본인 말고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매년 이맘때 사내 망을 통해서 승진자 명단을 공지했지만 작년부터 개별 통보로 바꿨다. 수평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호칭도 니문, 즉 프로로 통일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메일로 본인에게만 통보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승진은 승진식이 맛인데 승진식도 안 할 뿐 아니라 승진했다는 인사명령 게시판 공고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수평적 근무 환경과 호칭, 이걸 안 쓰기 때문에, 이 호칭을 안 쓰고 수평적 근무 환경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승진은 왜 하냐? 연봉이에요. 연봉. 보상이 승진과 직결되기 때문에 승진은 합니다. 그런데 그걸 호칭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죠. 이게 실리콘밸리 승진 제도의 핵심이거든요. 대한민국은 승진이 명예로 작동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호칭이 되는 거니까. 김경민 부장님, 김경민 이사님, 김경민 대리부터는 님자가 안 붙죠. 뒤에가 호칭 문화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승진을 하면 연공 서열이 분명해주는, 즉 연령 규범화가 분명해주는 방식으로 작동을 했는데, 실리콘밸리는 그냥 존, 댄, 뭐 이런 식으로 소피아, 스미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호칭이 필요 없고 전통적으로 승진을 하면 자기가 아는 거예요. 대신 연봉이 올라가는 거죠. MZ 시대다, 알파 시대다 얘기는 하지만 승진에 오히려 관심이 많아졌다는 것이 60%입니다. 왜냐? 이제 아는 거예요. 승진에 따른 연봉 상승이 크기 때문에요. 내가 급여를 이렇게 받다가 승진을 하면 이렇게 계단 형태로 올라가죠. 내가 K1이었어요. 2, 3, 4가 될수록 계단 형태로 올라가요. 동시에 직후봉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 연봉 인상 요인이 승진을 함으로써 올라간다는 것을 아는 거죠. 최근에 유니콘 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의 경우도 연공서열형 승진 제도가 사라지고 굉장히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자격을 갖추면 승진을 팍팍팍 하는 거죠. 그래서 3년 만에 부장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연공서열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이 부하 직원처럼, 부하, 어깨 아래 이런 말이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부하, 식솔, 좋은 단어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좀 뭐랄까요, 바이러스가 좀 끼어있는 단어 아닙니까? 능력, 성과 중심으로 인사제도가 개편되어서 상대적으로 젊은 인력이 승진하고 있어서인 거죠. 그런데 반해서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는 여전히 인터넷상에 그냥 있는 겁니다. 2023년 5월 15일자 관보에 그냥 게시가 되는 겁니다. 정책분석국의 김시훈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여전히 통일부 발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이렇게 연공서열형 방식인 거죠. 이분은 이제 주변에서 아마도 지금 5월달 발표 아닙니까? 지금도 아마 주변에서 오랜만에 보신 분들, 오,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이런 이야기 지금도 듣고 계실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승진 내정자 명단,
나옵니다. 예, 요거 아시죠? 요거. 여러분 회사도 이런 방식 하실 겁니다. 승진은 이렇게 직급이 상승하고 그 사람의 역량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죠. 한편 승진과 비슷하지만 승진 아닌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발령이 있습니다. 발령. 자, 승진 인사 발령이 있지만 또 새로운 걸 발령을 하나 하죠. 뭐예요? 자, 요 사진 보시면 감개무량 또는 격세지감 뭐 이런 단어가 생각나실 텐데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요 세 분의 얼굴 특별히 이렇게 자, 어떤 관계입니까? 뭐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참 뭐랄까요? 격세지감을 느끼는 만시지탄을 느끼는 그런 사진이죠. 어쨌든 요거 임명장 요거는 승진입니까? 아닙니까? 승진 아니잖아요. 아니죠. 직책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급은 승진하는 것이고 직급은 승진이에요. 7급, 5급, 3급, 2급, 1급, 장관급 1급 한 거고 직책은 뭐예요? 팀원, 차장검사, 부장검사, 지방부장검사, 검찰총장까지 여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총장이 됐다고 해서 공무원 직급이 갑자기 위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직급과 직책을 구별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유튜브 이 캡처 하나 가지고 왔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내가 30년 달려왔는데 그 30년의 끝이 저 차장, 저 부장이라고 요거 있죠, 요거. 기존에 우리의 연공 서열형 인사 승진 방식은요. 시간이 오래 일하는 것을 권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대과 없으면 이른바 대과라 그랬죠. 큰 잘못이 없으면 그대로 승진을 해서 20년 후가 되면 저 부장, 저 임원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새로운 세대의 시선에서 볼 때에는 내가 20년 후, 30년 후에 저런 모습 되는 거 전혀 원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대두가 되는 겁니다. 이른바 피터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피터의 법칙이죠. 사람은 언제까지 승진한다? 무능함이 극에 달하는 수준까지 도달한다. 승진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승진을 하다가 실패할 때까지 승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기존 업무 성과를 바탕으로 승진을 하고 승진을 거듭하면 더 이상 승진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 도달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무능력이 드러날 때까지 승진한다. 이게 이른바 피터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형적으로 승진하는 방식이 더 이상 지금의 뷰카의 시대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 우리나라도 있어 왔습니다만 저 멀리 눈을 들어 태평양을 건너 캘리포니아를 보니 거기는 다른 방식으로 승진을 하고 다른 방식으로 직책을 발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급 중심의 승진과 직책 중심의 발령, 역할을 맡는 것을 양쪽을 다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있거든요. 요거 하나만. 그런 걸 운영 안 하다 보니까 승진보다는 정년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인포자가 무슨 말일까요? 아시는 분은 실시간 채팅창에 한번 올려보시죠. 인포자 들어보셨어요? 학교 사회에서는 교직 사회에서는 이제 교포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교포자. 비슷한 말로 수포자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포자는 이제 교감 포기. 민병준 대표님 들어보셨군요. 임원 포기자 맞습니다. 뭐 수포자 하면 수학 포기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능 포기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 정년까지 근무하는 거다. 52%예요. 창업하는 거 25%, 승진 19%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인크루트 자료이기 때문에 대부분 현실을 반영하고 있을 거예요. 인포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2년 만에 옷 벗는 임원들이 수두룩한데 죽자 사자 덤비는 이유가 뭐냐. 나는 그냥 재테크 하겠다. 임원 후보군에는 나는 없다. 재테크 하겠다. 직장 생활의 꽃이 뭐 임원이다. 옛날 이야기다. 뭐 이런 거죠. 2년짜리 상무보다 만년 부장 돼서 60살 채우겠다. 뭐 이런 이야기죠. 전용차 법인카드. 아니다. 나 필요 없다. 나 4시간 지금부터 누리겠다. 퇴임 통보받은 임원은 군소리 없이 나가야 되는데 그거 마음 아프다. 차라리 나 워라벨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고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인구 통계가 보면 대한민국 인구 통계 보면 이렇게 나오죠. 호리병 모양으로 나옵니다. 요게 68년 개띠가 중심으로 되는 이렇게 나와요. 그거랑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비슷하게 나와요. 국장급 대기 수요가 법무부가 제일 많아요. 법무부가 제일 많고 통일부는 비교적 신설됐기 때문에 적은 편이죠. 외교부 적고 고용노동부가 가장 많습니다.
과장 대기 수요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청년 세대는 눈을 들어서 나의 이 형님들을 봤더니 그네들도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에베랜드 놀러 갔는데 T 익스프레스 타려고 그러는데 여기 가도 줄이 1시간이고 저기 가도 줄이 1시간이고 하나 남아있죠. 아무도 안 타는 회전목마. 회전목마는 안 타. 그럼 거기 가서 그냥 한 5분 기다렸다 타고 그러는 거죠. 웬만한 데는 대기 시간이 막 1시간, 2시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한편 승진과 관련돼서는 승진의 반대말을 우리는 강등이라고 그러죠. 아까 직책 발령이니까 뭐 이렇게 연구소장 했다가 지사장 했다가 이럴 때 지사장 했다가 뭐 본부로 다시 돌아와 할 때 강등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그냥 이동인 겁니다. 수평적인 상태의 역할이 바뀌는 거고, 다만 간부 5급에서 6급으로 강등했다. 이런 말이 뭡니까? 모 시청에서 갑질 의혹을 했던 사람이 징계받아가지고 강등 처분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승진은 이른바 하방 경직성이 있습니다. 강등하려 그러면 징계위원회 거쳐야 되고요. 징계위원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나중에 고용노동부 가가지고 진정사건으로 근로자를 만나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광주시청의 한 사례를 가져왔습니다만, 자, 다시 돌아오세요. 삼성전자 2022년 인사제도 개편안을 보면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에 공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재용 부회장의 이니셔티브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철저한 직급의 파괴, 철저한 성과주의는 일종의 불문율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인재를 끌어모으는 실리콘밸리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저한 능력주의라는 것이죠. 오래 일했냐, 적게 일했냐, 그 사람이 얼마나 경영진과 친하냐, 안 하냐, 이걸 뛰어넘어서 철저한 능력주의로 인재들을 끌어모으니까 공정하게 게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임원을 제외한 사원들은 직급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진은 합니다. 승진은 해요. 어떤 자격을 갖추어 가지고 해요. 연봉 때문에 승진을 해요. 근데 입사한 지 2년 된 사람이 입사한 지 10년 된 사람의 팀장으로 발령되는 거 아주 일상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3개월 동안 OKR 하고 검증됐다, 추가 3개월 하고 괜찮다, 추가 3개월 하고 이런 방식으로 리더십들을 계속 발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시 10년 된 사람이 3년 된 사람과 다시 뭐 팀장이 돼가지고 다시 일하기도 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능력주의로 일한다는 이야기예요. 철저히 현재의 성과와 미래의 가능성만 따져서 보상해주는 성과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제 삼성전자에도 30대 임원, 40대 CEO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나왔죠. 삼성전자뿐 아니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실리콘밸리 글로벌 기업들이죠. 왜 제가 자꾸 실리콘밸리 글로벌 기업 이야기를 하느냐, 거기 뭐 문화 사대주의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만 그냥 그건 자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자식 키워가지고요, 내 자식 정말 훌륭하다, 그럼 어디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건 뭐 자명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인재들을 끌어모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일을 하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국내에 들어와서도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 일하는 방식을 우리가 배우고자 함이지, 거기가 뭐 어느 국가여서 뭐 그런 것이 아니죠. 구글의 임원이 나와서 구글 수석 디자이너이죠. 임원급이죠. 여기 승진제도 이야기를 했어요. 셀프 승진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셀프 승진제 얘기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가 승진을 하려면 승진을 손들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온라인상에서 인터넷상에서 승진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승진을 하려면 이루어야 될 성과, 역량, 키워야 될 사람, 공헌해야 될 도움 이런 것들이 쫙 리스트업이 돼 있어요. 그때부터 레이싱을 하는 겁니다. 애니팡 게임을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트라이더 타기 시작하는 거고 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적들을 물리쳐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성과에 대해서, 지식과 역량과 성과에 대해서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딱 해서 미션 클리어 하면 레포트를 딱 제출하고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근데 반드시 하는 거 동료평가예요. 동료평가는 미션 클리어가 자기 자체적으로 안 돼요. 나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동료들이 볼 때 너 아닌데? 뭐 이렇게 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10명에서 12명은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승진을 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제일 잘 알죠. 그런 방식으로 승진 제도를 운영해요. 좀 이따가 페이스북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만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기 투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기 투표를 하고 있는 그 사람, 그 투표해주는 그 사람도
능력주의와 실력주의라고 한다면 마냥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가 승진했다가는 내 주변에 실력 없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나는 뭘로 평가받는다고요? 실력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을 실력 없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채웠다가는 1년, 2년만 지나면 금방 뽀록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 교훈, 사회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렇게 될 수 있을지언정 회사가 철저하게 실력주의를 운영하는 한 그렇게는 오래 못 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누적이 되는 겁니다.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구글의 경우는 6개월마다 셀프 평가, 동료 평가, 그리고 조정의 단계를 거쳐서 원오원 미팅을 하는 거죠. 1대1 미팅을 하는 것입니다. OKR의 핵심이 1대1 미팅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512자로 200자 원고지 3장 정도, A4 용지 1장 정도입니다. 자신의 주요 성과를 정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5등급 혹은 6등급으로 6가지 요소로 이 6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피드백을 하고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은 구글 핵심 교차를 얼마나 잘 지켰는가 클릭 이유, 프로블럼 솔빙 클릭 이유, 익스큐션 클릭 이유, 이런 식으로 6개의 항목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그걸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승진 여부도 결정하고 1대1 미팅의 주제도 결정하고 내년도의 연봉도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자, 메타, 페이스북이죠. 이 이야기는요, 작년 11월 10일에 경영 벙커에서 1시간 동안 와서 인터뷰를 해 주었어요. 실리콘밸리는 어떻게 일할까의 저자이지만 책에 안 한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후행적 승진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후행적 승진 시스템이라 하면 우리나라가 과거에 운영을 했던 포인트 누적 제도 이런 방식이 아니라 승진을 내가 신청을 하면요, 당신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요러요러한 성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스가 이야기를 해주고, 보스는 보스의 보스를 통해서 다시 합의를 보는 거죠, 미리.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자기가 그걸 쌓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성과를.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마치 대학교 1학년 입학하면 4학년 졸업할 때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 졸업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의 자격을 갖추고 토익 점수 어느 정도 되고 뭐 코딩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반드시 이수해야 될 교과목은 뭐고 1학년 때 그걸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입학하면 내가 2학년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는 거죠. fail, fault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 완수가 되면 모아가지고 보스에게 제출하고 그게 인정이 되고 동시에 동료들 평가를 통해서 동료들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통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어야 승진으로 간다는 겁니다. 승진을 하면 뭐가 바뀌냐? 바뀌는 거 하나도 없대요. 바뀌는 거 하나도 없고 뭐가 바뀌냐? 연봉이 달라진대요. 연봉이 달라지고 자신의 역량에 대한 인정값이 달라지고 자기가 승진을 하면 자기가 맡은 어떤 직책이나 이런 것들이 보다 넓은 직책, 그 다음에 해외 발령, 그 다음에 어떤 역할, 그것을 내가 사내에서 신청할 때에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회사에서 승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역량 인정에 대한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명예로움이라기보다는 나의 역량을 회사 내에서 어느 정도 인정해 준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넷플릭스 인재를 끌어모으고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용과 인재를 관리할 때 9가지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회사 내에서 승진도 시켜주고 동료 평가도 하고 보스가 부하 직원들을 평가할 때도 아까 보셨던 요 9가지 기준값에 의해서 한다는 겁니다. 넷플릭스 뭐 피도 눈물도 없는 해고시키는 회사다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9가지. 피도 눈물도 없습니까? 판단력, 호기심, 열정, 정직, 이타심, 용기, 혁신, 커뮤니케이션, 영향력. 저는 피와 눈물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퍼터스트에서 해고를 하는 사람은 4개월치 월급을 주고 부검 메일까지 남기고 퇴사하는 거죠. 인재의 밀도를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역량 중심, 성과 중심, 능력 중심으로 승진을 하고 그 승진은 개인에 대한 연봉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조선일보 기사 가지고 왔고요. 구글, 넷플릭스, 스페이스X, 우버, 드롭박스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인재 중심이라는 겁니다. 인재를 확보하고 그 인재가 계속해서 회사 내에서 승진 역량을 인정받는 것을 반복하도록 격려하고 지도한다는 겁니다. 실리콘밸리 갔는데 가까운 나라 일본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용장, 덕장, 맹장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새가 울지 않으면 이제 뭐라고 합니까? 센코쿠 시대 다이묘로서 센코쿠 시대를 종료시켰다.
뭐 이렇게 최초 관백이다 평가받는 오다 노부나가. 예, 새가 울지 않으면 목을 쳐라 뭐 이렇게 새가 울지 않으면 목을 쳐라 뭐 대표적인 아주 뭐 카리스마 있는 장수의 대명사로 나오죠.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예, 새가 울지 않으면 춤을 춰줘라. 새가 울 수 있도록. 그래서 동기부여에 능했고 경쟁에 능했고 시스템에 능했던 사람이죠. 이렇게 이제 대륙을 침공하고 뭐 사실은 동아시아 전쟁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임진왜란이라고 부릅니다만 일본 사람들 굉장히 이렇게 명예롭게 생각하는 뭐 그런 인물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도쿠가와 이에야스이죠. 뭐 드디어 센코쿠 시대를 종결시키고 막부 시대, 에도 막부 시대죠.를 시작했고 에도 시대가 시작됐고 뭐 도쿠가와 시대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초대 쇼군이죠. 뭐 이제 이때부터 이제 천황과 총리가 구별된 뭐 이런 상태이잖아요. 그 전통이 일본은 지금까지 나와 있어서 아직까지도 죄송합니다. 이른바 천황, 네. 그네들의 표현이니까 이른바 천황을 이제 데리고 있다. 아무튼 존재하는 우리나라는 이제 왕이 종결됐지만 일본은 아직도 왕이 남아있는 뭐 그런 상태이죠. 프랑스는 왕이 없어졌고 영국은 아직도 왕이 남아있는 거랑 뭐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일본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될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른바 논공행상을 이야기할 때 오다 노부나가 지방에서부터 쫙 이렇게 가신들을 이끌고 쫙 몰려와서 뭐 전쟁에서 연전연승했잖아요. 뭐 그런데 이제 관직을 이제 배분을 할 때, 관직을 배분할 때 자신을 따랐던 가신들을 다 지방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물론 이제 토지를 줬습니다. 토지를 주고 논공이상 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정말로 핵심 책사들, 이른바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장관들을 임명을 할 때에 자기를 따라왔던 이 충성스러운 이 사무라이들을 임명한 게 아니라 그 영역에 있어서 전문가들을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들을 임명을 해서 자리에 앉혔어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공에는 보상을, 실력에는 자리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통이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하는 전통이죠. 그리고 이제 이 일본의 경영시라고 불리우는 이나무리 가츠오의 책에 보면 이런 어떤 전통들을요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문장에 나와요. 이렇게 글에 쓱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전통이 있다는 것을 일본 사람 머릿속에 마치 우리나라의 이성계, 이순신, 세종대왕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 세 사람의 어떤 용기 있는 장수들을 일본의 리더들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세 사람은 다 한 팀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오른팔 왼팔 아닙니까? 근데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결국은 이제 덕장이 되어서 오랫동안 이렇게 평화를 유지했던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 관리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카리스마의 오다 노부나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리더가 되면 그런 이미지를 마음속으로 떠올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다가 리더가 되면 야 이순신은 이랬지, 우리 한국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떠올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우리가 어떤 역할을 부여할 때 여기 사라져야 되는데 여기 오늘이 좀 문제가 있네요.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화면 보는 동안 좀 봐주실래요? 자, 직급 브로드밴딩 화면을 먼저 보시고 한번 보시죠. 세로축에 보면 직급이 있죠. 이쪽이 직급이에요. 하방 경직성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아래로 내려오지를 않죠. 그래서 사원이 주임되고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올라갑니다. 올라간 사람이 내려갈 일은 없어요. 세로축에는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계층별 역할 구별, 계층이란 이야기죠. 영어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레이드예요. 내려가지를 않아요. 근데 오른쪽 축도 있다는 겁니다. 요 새로운 축이 있어요. 그래서 팀원이 팀장 되고 실장, 부서장, 본부장 형태로 가요. 낮은 직급도 높은 직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 직급과 직책의 개념을 분리를 해서 대리가 팀원일 수 있는 거죠. 주임이 팀장일 수 있어요. 자, 실장의 밴딩을 보면 차장부터 대리까지 실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부서장의 밴딩을 보세요. 그러면 대리부터 부장까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본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리이면서 동시에 본부장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경영자의 직책 발령에 대한 자유도가 증가하게 되고 사내에서 유연한 조직 구조가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실리콘밸리식 인사제도를 바로 도입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우리나라 환경에서 연령 규범,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잖아요. 연령 규범이 명확한 환경에서 야 대리, 네가 팀장하고
뭐 부장 네가 팀원으로 들어가. 아 이거 뭐 사장님 뭐 퇴사하라는 겁니까?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개념을 직급과 직책에 대한 개념을 자 직급은 역할이죠. 직책은 역량이에요. 요 구별을 명확하게 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제가 오래 있었던 직급이 대리였어요. 대리였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제가 일을 할 때 대리일 때 무슨 일을 했냐면 인사팀장 했어요. 인사팀장을 했어요. 근데 뭐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뭐 좀 잘리기 싫어가지고 일을 이것저것 많이 맡던 편이었습니다. 회사 내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신규 법인을 M&A해서 그 법인을 운영해야 되는 어떤 일이 생겼어요. 도전적인 일이잖아요. 뭐 그 일은 제가 볼 때는 판단할 때는 부장급 정도가 수행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연매출 한 300억 정도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프로젝트가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 신청을 했죠.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명함이 뭘로 바뀌었냐면 대리예요, 분명히. 예, 대리가 다음에 과장 승진해야 되는데 과장 승진은 안 하고 뭐 하냐면 본부장을 맡았어요, 본부장을. 대리이면서 동시에 300억 매출을 하는 모 브랜드의 운영을 책임지는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다가 회사 내에 작은 법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계열사가 많았는데 작은 법인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대표이사가 공석이 됐어요. 공석이 됐는데 그 법인은 연매출 100억도 안 되는 작은 법인이었거든요. 근데 회사의 그룹의 계열사였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대표이사가 공석이 되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하는 일이 인사팀장이었기도 했고. 그래서 누가 할까 그러니까 아니 뭐 저 대표이사 할게요. 그래서 대리이면서 예, 대표이사 했습니다. 대표이사. 그래서 제 명함이 몇 개겠습니까? 예, 여기서 하나, 여기서 둘, 여기서 세 개. 명함이 세 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리 팀장 이렇게 적힌 거고 여기가 대리 본부장 여기는 뭐라고 적혔겠어요? 대리 대표이사. 이때부터는 대표이사 수당을 주더라고요. 수당을 줘.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수당도 제가 받았어요. 대리이지만 예, 수당이 굉장히 많이 붙어가지고 많이 받았습니다. 어떠세요? 자, 이런 명함 이상합니까? 이상합니까? 안 이상하죠. 이때부터 제가 팀장하고 본부장하고 대표이사 되면 누구 만나서 명함 주면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아, 대리님 이럴까요? 아, 대표님 그럽니다. 제가 대리 때부터 대표님 호칭을 듣고 다녔어요. 자, 우리나라는 여기 안 없애는 이유는 호칭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공서열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없애면 호칭이 사라지면 직책 중심이 되는 거고 직책 중심의 호칭 문화가 그때부터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오른쪽으로 많이 갈수록 어때요? 오른쪽으로 많이 갈수록 위쪽으로도 올려줘야죠. 일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 승진 빨리 시켜줘야죠. 그래서 요쪽에 있는 사람들, 예, 직급은 높은데 역할은 조금이에요. 예, 예를 들어 부장인데 팀원이에요, 팀원. 예, 이런 사람들 있죠, 조직 내에서. 또 이쪽에 있죠, 이쪽. 직급은 낮은데 하는 역할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 예, 결국은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세로 축으로도 역량이 올라가도록 하고 유연한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직책 발령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의 조직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다 노부나가에서 일본의 장수 예를 드는 게 불편하신 분도 뭐 있겠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반면 교사도 있고 뭐 심지어는 적으로부터도 배우고 그런데 일본 국가 전체가 우리의 적은 아니잖아요. 일부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로축으로는 역량 수준은 직급, 직위라고 부릅니다. 예, 쉽게 말해서 군대 나셔오신 분들, 예, 이병, 일병, 상병, 병자 요거 안 바뀌어요. 가로축으로는 뭐가 있어요? 직군과 직무가 있어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단 말이죠. 이거 뭐예요? 영업, 마케팅, 디자인. 이런 거 뭐예요? 예, 위생병, 뭐 취침병, 취사병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경계병 뭐 이런 게 있어요. 다 양쪽으로 우리나라 군대도 요 두 개 차이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결정되어지는 게 이런 권한들이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승진과 보상을 구별하십시오. 연초에 승진 계획을 발표하게 하시고 후행적 승진을 할 수 있도록 자, 대리 승진했다. 그러면 너 과장 승진할 때까지는 너 이거 해줘야 돼.
딱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3년 동안 내가 지금 앞으로 이 회사에서 과정 승진하려면 요러요러한 승진 제목이 필요하구나 라는 거 가능하죠. 그리고 승진할 리더들의 역할 모델, 그러니까 승진하고 싶은 사람들이 회사 내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롤 모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공연히 롤 모델이 회사 밖에 있으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가인즈 캠퍼스에서는 이런 거 잘 할 수 있도록 양식 제공해 드리는 게 가인즈 캠퍼스가 하는 일입니다. 자, 승진 레포트, 가인즈 캠퍼스에 올라와 있습니다. 승진 레포트가 있고 잘 보시면 성과, 지식, 인재 양성, 학습 성과는요 대리급 이하 배워야 되니까 학습 성과입니다. 보시면 제목, 성과, 제목, 핵심 내용, 전수 받은 내용, 전수한 내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승진 레포트 제출합니다. 추천자 이렇게 서명하고 제출자 이렇게 서명해서 요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인터뷰하는 거고 필요 안 하다, 명확하다, 인터뷰 없이도 가는 겁니다. 샘플 여기다 실어 놨습니다. 성과, 지식, 그리고 인재 양성 이렇게 합니다. 실어 놓았고요. 동시에 가인즈 캠퍼스 들어가시면 승진 레포트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클릭 목록 있고요. 여기에 파일 목록 있잖아요. 여기 클릭하시면 파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PDF도 있고 PPT도 있습니다. 놀랍게 PPT 있고요. 가인즈 캠퍼스를 관심을 가져보면 여기 안에 스타트업과 언더백 기업의 경영자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양식과 자료가 약 3,000 파일 이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무제한 영상 자료 다운로드 서비스입니다. 자료 다운로드는 블랙 컨슈머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을 살짝 예방하기 위해서 하루에 24개까지는 아주 빠르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그 이상 다운로드 받을 때에는 요청을 하셔서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승진 레포트 조금 크게 보여드렸고요. 요거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회사 내에서 사용하십시오. 승진하기 전에도 사용하시고요. 승진한 이후에 제목을 써라 이렇게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리스트업 해놨습니다. 육성시킬 것인가 영입할 것인가, 승진 안 시키면 퇴사할 것 같고 승진시키자니 부작용 날 것 같고 승진시킬 때 고려해야 될 핵심 포인트 3가지. 유튜브는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주는 용도고 유튜브는 파일을 주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볼 때는 뭔가 될 것 같은데 하려 그러면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인즈 캠퍼스에는 파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가인즈 TV를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경영 인사이트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인즈 캠퍼스를 도입하시면 전 직원과 함께 영상 강의와 파일 다운로드로 실력을 올려가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